너는 단전 호흡을 하고 있는데 왜 몸은 점점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이제 좋아지겠지 라고 기대했는데 끝나고 나면 오히려 어깨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날은 머리가 멍해진 느낌까지 들지 않았니? 이상하지? 같은 단전 호흡인데 누군가는 잠이 깊어지고 누군가는 혈압이 안정됐다고 말하는데 왜 너에게는 그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여기는 신비한 지식이야.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전 호흡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몸이 약해서 그렇다고도 하지 않을 거야. 문제는 단 하나. 60대 이후에 아주 흔하게 생기는 방향이 어긋난 습관이야. 그 습관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매일 단전을 닫고 있어. 단전 호흡은 더 열심히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야. 더 강하게, 더 오래,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고 기운이 모이지도 않아.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지. 먼저 너에게 질문 하나 할게. 숨을 들이마실 때 내 몸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은 어디니? 어깨, 가슴 아니면 배꼽 아래? 만약 어깨가 먼저 들썩이거나 가슴이 먼저 부풀어 오른다면 너는 이미 첫 번째 실수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단전 호흡은 깊게 들이마셔야 한다고 믿어. 그래서 숨을 최대한 끌어당기지. 폐가 가득 찰 때까지, 더 이상 못 들이마실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과학이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해. 숨을 너무 많이, 너무 깊게 들이마시면 몸은 안정이 아니라 과호흡 상태로 들어가. 혈액 속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줄어들고 뇌로 가는 혈관이 살짝 수축하면서 어지럼, 답답함,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 있어.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조절 능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민감해지지. 그래서 너는 단전 호흡을 했는데 왜 더 힘들지라고 느끼게 되는 거야. 하지만 동양의 양생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어. 기운은 억지로 끌어오면 흩어진다고. 기운은 많음을 좋아하지 않고 적당함과 고요함을 좋아한다고. 단전은 숨을 많이 들이마셔서 채우는 그릇이 아니야. 숨이 조용해졌을 때 스스로 모이는 자리야.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깊게 대신 조용하게를 선택해도 돼. 숨을 100% 들이마시려 하지 말고 70% 정도에서 멈춰. 배가 크게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 갈비뼈 옆이 살짝 넓어지고 아랫배가 부드럽게 비켜주는 느낌이면 충분해. 기운은 소리를 낮추면 모이고 욕심을 줄이면 남아. 두 번째 실수는 너의 성실함 때문에 생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아랫배에 힘을 줘야 단전이 모인다. 그래서 너는 단전 호흡을 할 때마다 배에 힘을 꽉 주고 버티지. 마치 중심을 잡아야 할 것처럼. 하지만 몸은 정직해. 배를 세게 조이면 횡격막은 내려올 공간을 잃고 허리와 골반 바닥은 같이 긴장해. 그 결과는 허리가 뻐근해지고 호흡은 얕아지고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거야. 과학적으로 보면 복부를 고정하면 호흡 근육의 협응이 깨져. 몸은 안정이 아니라 버티는 상태로 인식하지. 양생에서는 이렇게 말해. 단전은 돌이 아니라 따뜻한 흙이라고. 흙은 누르면 단단해지지만 기운은 들어오지 않아. 흙이 부드러울 때 씨앗이 뿌리 내리지.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지 말고 배가 스스로 움직일 공간을 줘. 들이마실 때 배를 밀어내려 하지 말고 앞주머니가 살짝 넓어지는 정도. 내쉴 때 배를 쥐어짜지 말고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단전은 힘으로 잠그는 문이 아니라 여유로 열리는 문이야. 세 번째 실수는 아주 조용하지만 단전의 길을 가장 쉽게 막아. 너는 단전 호흡을 할 때 고개가 앞으로 빠지고 등이 둥글게 말린 채 앉아있지 않니? 스마트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 자세 그대로 숨을 쉬지 않니? 이 자세에서는 아무리 단전에 집중해도 숨은 내려가지 않아. 갈비뼈는 위에서 눌리고 횡격막은 움직일 공간이 없고 결국 목과 어깨가 대신 일해. 그래서 단전 호흡을 했는데 목이 더 뻐근해지는 거야. 의학적으로도 구부정한 자세에서는 폐의 아래쪽 환기가 줄어들고
호흡 효율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 양생에서는 말해 기운은 길이 있어야 흐른다고. 몸이 접히면 기운도 접힌다고. 너에게 거창한 교정은 필요 없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턱을 당기려 하지 말고 뒷목을 길게 만들어. 누군가 정수리를 살짝 들어 올려주는 느낌. 어깨는 내리되 가슴을 과하게 젖히지 말고 허리는 세우되 꺾지 마라. 이 작은 정렬이 숨의 길을 다시 열어. 여기까지 들으면서 너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너무 애썼구나. 맞아. 너의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야. 과함이었어. 단전 호흡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야. 지금 너는 조금만 방향을 돌려도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나이에 있어.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이 아니라 숨의 리듬과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단전을 흩어버리는지 아주 중요한 실수들을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해. 오늘 너의 숨이 어제보다 조금만 더 조용해졌다면 이미 단전은 다시 너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거야. 너는 아마 이런 순간이 있었을 거야. 자세도 바로잡고 숨도 크게 욕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단전은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 날.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먼저 앞서가고 숨은 어느 순간부터 수련이 아니라 과제가 돼버린 날. 그럴 때 너는 속으로 중얼거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말이야. 단전 호흡을 망치는 건 대체로 큰 실수가 아니야. 아주 얇은 틈에서 시작돼. 마치 조용한 방에 아주 작은 소음이 하나 들어오면 그 소음이 방 전체의 고요를 깨뜨리듯이 60대 이후의 몸은 특히 더 그렇다. 젊을 때는 작은 어긋남을 힘으로 덮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힘으로 덮는 순간 바로 티가 나. 어깨가 긴장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너를 더 잘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너를 더 편안하게 만들려는 이야기야. 여기서 네 번째 실수부터 시작해보자. 너는 숨을 들이마신 뒤 혹은 내쉰 뒤에 잠깐 멈추는 것, 이 단전을 만든다고 믿은 적이 있니? 어떤 사람들은 그 멈춤을 정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기운을 모으는 순간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너는 들숨 끝에서 숨을 꾹 참고 날숨 끝에서도 숨을 꾹 참아. 마치 그 순간을 붙잡아야 할 것처럼. 하지만 몸은 그 멈춤을 종종 고요가 아니라 경보로 받아들여. 과학적으로 말하면 숨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순간 흉곽과 복강의 압력이 변하고 심장은 그 압력 변화에 반응해. 특히 혈압이 예민한 사람, 심장이 두근거리기 쉬운 사람, 불안이 올라오기 쉬운 사람은 그 멈춤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너의 몸은 단전으로 내려가는 대신 오히려 위로 올라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조여오고 머리는 더 또렷해지지 못하고 더 긴장하지. 양생에서는 숨을 막아 기운을 잡는다고 말하지 않아. 오히려 기운은 막히면 거칠어진다라고 해. 물도 흐를 때 맑고 막히면 썩지. 호흡도 마찬가지야. 단전은 숨을 멈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숨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하냐? 멈춤을 없애는 게 아니라 멈춤을 얇게 만들어. 들숨 끝에서 2초, 3초 버티지 말고 0, 5초 정도. 아주 얇은 고요만. 날숨 끝에서도 바닥까지 꾹 밀지 말고 바닥에 닿기 직전에 살짝 멈칫했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가. 이때 너의 얼굴이 굳거나 턱이 긴장하거나 어깨가 올라가면 그건 이미 멈춤이 호흡이 아니라 힘이 된 거야. 단전은 힘을 싫어해. 단전은 여유를 좋아해. 다섯 번째 실수는 더 교묘해. 너는 천천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점점 더 빠르게 몰아치고 있지 않니?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들숨도 날숨도 짧아지고 숨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조급해져. 특히 너처럼 성실한 사람일수록 그래. 정해진 횟수를 채우려 하고 정해진 시간을 버티려 하다 보면
호흡은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계산이 돼버려. 과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쉽게 설명해. 숨이 빨라지면 몸은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산화탄소가 과하게 빠져나가면서 균형이 깨질 수 있어.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어지럼, 손발 저림, 답답함 같은 신호야. 60대 이후에는 혈관과 신경이 예전보다 민감하니까 이런 변화가 더 빠르게 체감될 수 있고, 양생의 언어로 말하면 기운은 급하면 흩어진다. 불이 센데 냄비 뚜껑을 열어놓으면 김이 다 날아가듯이 호흡도 마찬가지야. 급한 호흡은 단전을 데우는 게 아니라 단전을 말려버릴 수 있어. 그래서 너에게는 기준이 하나 필요해. 멋있게 느린 호흡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호흡. 아주 현실적인 기준으로 말해볼게. 너는 호흡을 하다가 누가 옆에서 괜찮아라고 물으면 한 문장 정도는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 만약 숨이 모자라서 대답하기 힘들다면 너는 이미 너무 빠르거나 너무 깊게 하고 있는 거야. 단전 호흡은 말문을 닫게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말도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방향이어야 해. 그리고 여기서 너는 이렇게 한번 해봐. 들숨은 3초 정도로 짧게, 날숨은 5초 정도로 길게. 이것만으로도 몸은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기 쉬워. 왜냐하면 날숨이 길어질 때 심박이 조금 내려가고 자율신경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쉬우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원리는 단순해. 몸이 안정될 때는 대체로 내쉬는 숨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단전 호흡을 잘하고 싶으면 들숨을 느리기보다 날숨을 부드럽게 길게 만들어봐. 6번째 실수는 호흡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돼. 너는 단전 호흡을 하면서 자꾸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따뜻해야 한다. 묵직해야 한다. 기운이 모여야 한다. 그래서 너는 단전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감시해. 그리고 감시는 몸을 편안하게 만들지 못해. 감시는 늘 긴장을 만든다. 과학적으로도 비슷해. 어떤 감각을 강하게 기대하면 뇌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신호를 찾고 평가해. 이때 전두엽이 바빠지고 그 바쁨이 몸의 이완을 방해할 수 있어. 너는 단전을 느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노력 때문에 몸이 더 깨어있고 더 긴장해지는 거지. 양생에서는 이런 말을 해. 기운은 억지로 느끼려 하면 멀어진다. 너는 기운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기운은 이미 도망가. 왜냐하면 그 손에는 욕심이 묻어 있으니까. 단전은 욕심을 싫어해. 단전은 놓아주는 마음을 좋아해.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해야 하냐? 오늘만큼은 단전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단전을 허락해봐. 따뜻함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묵직함이 없으면 없는 대로. 대신 확인해야 할 건 감각이 아니라 변화야. 호흡을 5분 했을 때 어깨가 내려갔는지, 턱이 풀렸는지, 손이 조금 따뜻해졌는지, 마음이 한 박자 느려졌는지. 이런 변화가 생기면 너는 이미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단전은 어떤 드라마틱한 느낌으로 먼저 오지 않고 이런 생활 같은 변화로 먼저 온다. 너는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 그래도 나는 단전을 꼭 느끼고 싶은데. 괜찮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워. 하지만 순서를 바꾸자. 먼저 리듬이 오고 그 다음에 느낌이 온다. 먼저 안전이 오고 그 다음에 기운이 온다. 먼저 여유가 오고 그 다음에 단전이 온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네가 더 놀랄만한 사실을 말해주려고 해. 단전 호흡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네가 숨을 못 쉬어서가 아니라 네가 숨을 쉬는 환경을 무심히 지나치기 때문이라는 것. 코로 숨 쉬는지 입으로 숨 쉬는지 언제 하는지 어떤 상태에서 하는지 그 차이가 60대 이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너는 지금까지 단전을 수련의 장소로만 생각했을지 몰라. 하지만 단전은 일상에서 먼저 무너지고 일상에서 먼저 살아난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너의 단전이 왜 어떤 날은 가깝고 어떤 날은 먼지, 그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줄게. 너는 아마 이런 날이 있었을 거야. 호흡을 시작하기 전에는 오늘은 제대로 해보자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몇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나면 단전이 아니라 가슴이 먼저 바빠지고 코끝은 차갑고 입은 어느새 살짝 벌어져 있고 배는 움직이는 듯 하다가도 곧 굳어버리는 날. 그때 너는 또 스스로를 의심하지. 내가 집중을 못해서 그런가? 내 몸이 약해서 그런가? 하지만 오늘은 너에게 다른 관점을 주고 싶어. 단전 호흡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환경이야. 너의 몸이 지금은 기운을 모아도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만 단전은 열린다. 그 안정감은 호흡의 크기보다, 마음의 결심보다 조건에서 먼저 만들어져. 그래서 7번째 실수는 아주 단순한데도 많은 사람이 놓쳐. 바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야. 너는 입으로 쉬든 코로 쉬든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몸은 그 차이를 아주 크게 느껴. 입호흡은 공기가 빠르게 들어오고 빠르게 나가게 만들지. 그러면 숨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몸은 쉽게 각성한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목과 가슴 근육이 더 쉽게 개입하기 때문에 입호흡이 시작되면 단전보다 목이 먼저 일을 하게 돼. 과학적으로 보면 코는 단순한 구멍이 아니야. 코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처럼 작동해.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습도를 맞추고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그래서 코로 숨을 쉬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조용해지기 쉬워. 조용한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방향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 안정이 단전의 문을 열어주는 기반이 돼. 양생에서는 훨씬 더 간단하게 말해. 코는 기운의 문지기다. 문지기가 있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기운은 들어오기도 전에 흩어져 버리지. 단전은 모이는 자리인데 입이 벌어져 있으면 기운은 늘 위로 날아가. 그래서 단전 호흡을 오래 했는데도 배는 차갑고 머리만 뜨거워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너는 여기서 반문할 수 있어. 내 코가 자주 막히는데 그럼 나는 못해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다만 방식이 달라야 해. 코가 막힐 때 너는 숨을 더 세게 들이마시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작게 만들어야 해. 들숨을 짧게, 날숨을 길게, 턱에 힘을 풀고 혀끝을 윗잇몸 뒤에 가볍게 붙여. 그 상태에서 코로 들어오는 숨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허락해.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 코가 조금씩 풀리는 경우가 많아.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진 않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야. 막혔을 때 힘으로 뚫으려 하면 목만 긴장해지고 단전은 더 멀어져. 그리고 8번째 실수. 이건 어르신들에게 정말 흔해.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전 호흡을 시작하는 것. 너는 혹시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바로 단전 호흡을 한 적 있니? 또는 몸이 아주 피곤한데도 그래도 오늘은 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한 적 있니? 아니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한데도 그걸 단전 호흡으로 눌러보려 한 적은? 그럴 때 단전은 잘 열리지 않아. 왜냐하면 몸이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과학적으로 보면 식사 직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더 몰리고 복부는 이미 팽창하고 위와 장은 움직이고 있어. 그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크게 하면 복부 압력이 불편해질 수 있고 특히 역류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 또 피로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몸이 이미 스트레스 호르몬과 긴장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억지로 훈련을 얹으면 몸은 치유가 아니라 부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져. 양생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기운은 때를 따른다. 때가 아니면 좋은 약도 독이 될 수 있다고. 단전 호흡도 마찬가지야. 아무 때나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어르신에게는 언제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만큼 중요해. 그럼 너는 언제 하면 좋을까? 정답은 하나가 아니야. 하지만
아주 실용적인 기준은 있어. 식후라면 최소 1시간 정도 지나서 잠자기 전이라면 몸이 흥분되어 있지 않을 때, 아침이라면 몸이 너무 굳기 전, 혹은 가벼운 스트레칭 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거야. 숨을 시작했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면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어. 숨을 시작했는데 어깨가 들리면 지금은 몸이 긴장해 있다는 뜻이야. 그럴 때는 무조건 계속이 아니라 줄이기가 답이야. 여기서 너에게 아주 쉬운 루틴을 하나 줄게. 어려운 비법 말고 60대 이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두고 허리를 억지로 세우지 말고 길게 만든다. 손은 아랫배 위에 얹되 누르지 않는다. 먼저 내쉬는 숨을 하나 길게 흘려보내. 마치 몸 안의 바람을 조용히 정리하듯이. 그 다음 들숨은 3초. 너무 많이 들이마시지 않는다. 날숨은 5초.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부드럽게. 이걸 10번만 한다. 10번이면 충분해. 어르신에게 호흡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작게, 자주가 더 안전하고 더 오래 갈 수 있어. 이 루틴의 목표는 단전을 느끼는 것이 아니야. 목표는 딱 하나. 숨이 끝났을 때 너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는지, 어깨가 내려갔는지, 마음이 한 박자 늦어졌는지, 그 변화가 있으면 단전은 이미 길을 열기 시작한 거야. 너는 지금까지 단전 호흡을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단전은 훈련 시간에만 살아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일상에서 더 자주 사라지고, 일상에서 더 자주 돌아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차례야.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실수. 너는 단전 호흡을 열심히 연습하지만 정작 하루 종일 숨을 망치는 습관을 그대로 두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10분의 수련이 23시간의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너의 단전이 연습이 아니라 생활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 너는 아마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을 거야. 이제 알 것 같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조금은 보인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칠지도 몰라. 그래도 나는 꽤 열심히 해왔는데. 맞아. 너는 게으르지 않았고 무관심하지도 않았어. 오히려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단전 호흡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커. 9번째 실수는 바로 그 성실함에서 시작돼. 한 번에 너무 오래 하려는 것. 은퇴하고 시간이 생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30분, 40분, 어떤 날은 1시간 가까이 꼼짝하지 않고 단전 호흡을 이어가. 하지만 몸은 시간을 세지 않아. 몸은 질감을 기억해. 처음 10분은 괜찮았는데 15분이 지나면서 허리가 조금 굽고 20분이 넘어가면 턱에 힘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숨이 단전이 아니라 목과 가슴에서만 오르내리고 있지는 않니? 과학적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호흡도 근육과 신경의 협응이기 때문에 집중이 오래 지속되면 자세가 무너지고 미세한 긴장이 쌓여.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질저하의 순간이 더 빨리 와. 그런데도 너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하면서 버티지. 그 순간 단전 호흡은 양생이 아니라 의지 훈련이 돼. 양생에서는 이렇게 말해. 기운은 오래 머무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기운은 왔다가 머물다 조용히 돌아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너에게 더 좋은 방식은 이거야. 길게 한 번이 아니라 짧게. 하지만 끝까지 부드럽게. 예를 들면 7분. 딱 7분만 해. 그 7분 동안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숨이 조용하고 마음이 급해지지 않는다면 그게 30분보다 훨씬 깊은 단전 호흡이야. 하루에 2번이면 충분해. 단전은 양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자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10번째 실수로 가보자.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야.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야. 너는 단전 호흡을
연습 시간에만 하고 있지 않니? 호흡 시간에는 배를 풀고 어깨를 내리고 숨을 고르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바로 다시 숨을 참으며 걷고 계단에서 이를 악물고 화가 나면 호흡이 목으로 치솟고 텔레비전을 볼 때는 몸을 접은 채 숨을 잊어버리지. 이렇게 하루 23시간 동안 숨을 망치고 있으면서 10분의 단전 호흡으로 모든 걸 되돌리려 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야.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 신경계는 짧은 훈련보다 반복되는 일상 패턴을 더 강하게 학습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긴장된 호흡을 하다가 잠깐만 이완해도 몸은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려. 양생에서는 훨씬 간단하게 말해. 단전은 연습실에 있지 않다고. 단전은 네가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걸을 때, 화를 참을 때 그 순간에 살아있다고. 그래서 너에게 아주 작은 숙제 하나만 남길게. 어렵지 않아. 하루에 3번, 딱 20초씩만. 설거지하기 전, 화장실을 다녀온 뒤, 잠자리에 들기 직전. 그때마다 어깨를 내려놓고 이를 풀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을 아주 조금만 더 길게. 아랫배는 힘주지 말고 앞주머니가 살짝 넓어졌다가 조용히 돌아오는 정도만. 이 20초가 쌓이면 몸은 다시 기억하기 시작해. 아, 이게 내가 숨 쉬는 방식이었지. 그리고 그 기억이 돌아올수록 단전은 특별한 수련이 아니라 너의 기본 상태가 돼. 오늘 너는 10가지 실수를 모두 들었어. 그중 몇 개는 이건 내 이야기다라고 느꼈을 거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건 아직 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단전 호흡은 젊어지기 위한 기술이 아니야. 이미 살아온 시간을 조용히 정리해주는 방식이야. 숨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더 조용하게 만들어. 배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 말고 더 부드럽게 만들어. 시간을 더 늘리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여기가 신비한 지식이야. 몸을 고치려 들지 않고 몸의 말을 다시 듣는 곳. 너는 어떤 실수가 가장 마음에 남았니? 댓글로 너의 경험을 나눠줘. 너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숨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신비한 지식을 구독해줘. 오늘 너의 숨이 어제보다 조금만 부드러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해. 단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돌아오는 중이니까